검찰의 비리 의혹 수사가 기업 전반으로 번지면서 재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기에 경제 활성화 바람과 기업인 가석방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는 볼멘 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법조팀 최기철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네. 우선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거의 매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7곳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은 각각 불법 비자금 조성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한창이고요. 네. 신세계와 동부그룹 역시 거액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동국제강은 장세주 회장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약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억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비교적 최근에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사에서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십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게 직원 계좌 등을 통해서 현금화된 뒤 비자금으로 둔갑한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SK건설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데 이 본격적인 수사가 처음 시작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끝낸 사건인데 네. 검찰이 처음 검찰총장 고발 요청권을 발동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 외에도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내사를 진행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배경을 어떻게 봅니까? 물론 문제가 있고 위법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다, 너무 대규모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정부는 어땠느냐?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정권 중반에 한 번씩 대규모의 기업 수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는 해운업체인 CN그룹과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고요. 참여정부 때는 론스타 주가 조작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 정부 출범 3년째 되던 해에 진행된 사건이었고 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만입니다. 시기적으로 참 묘한 일관성이 있죠. 네. 정계 안팎에서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집권 후에 그동안 공안 사건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 여러 비판과 또 후유증이 많이 나오면서 폭풍이 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가진 인사 실책과 구설수가 여러 면에서 나왔죠. 특히 이제 정유라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지율도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정부로서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기업과 바로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로 여론을 한번 돌려보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바로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또 독려를 했지요. 네. 이것을 두고 이제 친이명밖에 흔히 친이계라고도 부르는데 이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등 친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이번 수사가 새머리 기획 수사다. 또 거기에 맞춰 칼춤을 추고 있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수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참 착잡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일단 네. 대통령과 총리가 부정부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김진태 검찰총장도 엄정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네. 다만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그 저인망식 수사는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밝힌 건데 전쟁 선포와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좀 있지요. 예, 일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2부 그리고 올해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전방에 나서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검찰은 좀 당혹스러운 그런 표정입니다. 네. 언론이 모두 수사에 집중하면서
수사 보안 유지에 또 부담이 되고 또 이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화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분산되기 때문에 네. 속도를 내기 또 뭐 쉽지는 또 않은 상황이죠. 네. 실제로 일부 기업에 대한 사건은 조용히 내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또 보도가 되면서 수사팀은 물론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 네. 심지어 그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과의 접촉을 금하라는 그런 지시까지 내부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정식 수사가 아닌 첩보 확인 수사의 내사가 진행된 사건들도 적지 않은데 롯데쇼핑이나 신세계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별다른 혐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도 동시에 모든 수사를 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동시다발적인 수사 진행을 또 부인을 했지요. 다만 그러면서도 수사의 가닥이 잡히면은 또 유동적으로 또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성은 또 열어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현재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곳은 포스코건설과 경남기업, SK건설 등 세 곳입니다. 그중에 이제 경남기업이 전 정부의 자원 외교와 관련한 해외 투자 사업 때문에 가장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역시 횡령 혐의가 짙어지면서 상무 출신의 전 동남아 사업단장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러시아 캄카차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 원을 유용했다는 것 외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 사업에서 광물자원공사로부터 130억 원을 일반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좀 확대 중에 있는데요. 검찰은 다음 주 중에 피의자로 전환된 포스코건설 전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윗선인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사장 역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도 다음 주 중 소환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이제 휘발성이 강한 사건은 경남기업 사건인데 성공불 융자금 선정 과정에 참여한 한국석유공사와 일반 융자금을 대준 광물자원공사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기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재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부패 척결은 중요하지만 그 의도를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검찰이 수사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